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점짜리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다 풀지는 않고요. 풀 수 있는 것들만 몇 가지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2kg짜리인 물체에게, 여기 2kg이래요. 2kg짜리 물체에게 F라는 힘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 그때 이동거리가 생겼네. 이동거리를 이제 힘, 이동거리, 그래프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0에서 3m까지, 0에서 3m까지 이동할 때 이때 물체에게 한 일, 힘이 물체에게 한 일을 계산하시오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웠잖아. 일이라고 하면 힘 곱하기 그 다음에 이동거리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 그래프에서 힘, 거리니까 면적을 구하면은 한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면적 구해봐. 여기 면적 4, 2, 8, 여기 또 면적 1이죠. 1, 3 빼기 2니까 3 빼기 2니까 1 곱하기 8 하면 여기도 8. 그럼 총 면적은 16이죠. 16줄이 된다. 힘이 물체에게 한 일의 양은 16줄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구하시오. 물체의 속도 여기 뭐 속력이라고 표현했네요. 그러면은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할게요. 물체가 일을 받았잖아요. 물체가 일을 받으면은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갖는다. 다시 물체가 일을 받으면은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갖는다. 오케이? 그래서 이만큼 물체에게 운동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운동 에너지. 그리고 그 운동 에너지를 쓸 때에는 우리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했죠. 이게 운동 에너지. 얘가 운동 에너지다고. 운동 에너지다. 오케이? 자, 그럼 계산할 수 있겠죠? 질량 2kg. 그 다음에 속도 얘를 구하라는 거니까 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2 지워지고 여기 2 지워지고 그러면은 v제곱이 16이라는 거네. v제곱이 16이라는 거네. 그러면은 v는 4.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v는 4m/s다 라고 이렇게 문제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답은 2번이네요. 2번. 오케이. 2번이 되겠습니다. 1번 끝냈어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제는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푼 문제가 뭐 시험에 나온다 그런 게 아니고, 또 제가 안 푼 문제가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본 다음에 뭐 질문이 있다. 내가 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풀지 않았는데 나는 다른 문제에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요, 댓글 달아주시면은요, 그거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 시간 관계상 다 풀어드릴 수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쪼개가지고 좀 중요하다고 싶었던 것들, 그런 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요, 안 풀었다 해가지고 시험 문제 안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4번 문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라는 거죠.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는 거는 VB를 구하라고 하네. VB. 그럼 VB를 구하기 위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처음 갖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몇이냐? 물체는요, 역학적 에너지를 갖고 있을 텐데 그것은 2다 라고 쓰고, 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다 라고 했어요.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이거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자. 첫 번째, 여기 이 상황 보자. 그러면 얘는 써보면 여기다 쓸게요. 그럼 써보면은 운동 에너지로는 2분의 1 mv 제곱을 갖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중력 포텐셜 에너지 3 mgh. 그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하나의 식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얘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 V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V와 이 mgh 얘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마지막 세 번째 상황에 역학적 에너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역학적 에너지를 써보면은 다른 색으로 해볼까?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여기다가. 그럼 똑같이 써보면은 얘는 2분의 1 m v 제곱인데 2v잖아요. 2v의 제곱이니까 여기에는 4v 제곱.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 2mgh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얘네들은 서로 같다.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고 정리를 해서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해볼까요? 오케이, 해보자. 여기는 뭐 해볼게. 뭐 어떻게 해볼까? mgh 있고 여기 mgh 있으니까
얘 날릴 수 있겠죠. 얘 날리고. 그럼 여기 3 없어지고. 하나만 남으니까. 그 다음에 4. 얘는 1. 그러니까 2분의 1 mv 제곱. 얘는 2분의 4 mv 제곱이니까 얘를 날려줄 수 있겠네요. 얘를 날리면 얘는 2분의 3만 남겠네. 2분의 3. 그럼 정리를 해서 여기다가 뭐 정리를 써보면은 2분의 3 mv 제곱은 mgh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량 지워버리고 질량 지워버리고 했으니까 끝났네. 그냥 여기서 끝내도 되겠어요. 여기서 끝낼게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B 상황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면 된다. 그럼 여기다가 B 상황에 대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볼게요. 얘는 역학적 에너지를 갖고 있을 텐데 오로지 운동 에너지만 갖고 있네요. 오로지 운동 에너지만 갖고 있으니까 2분의 1 mv b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역학적 에너지가 된단 말이에요. 역학적 에너지. 근데 여기 A 상황으로 써볼까? A 상황에서 역학적 에너지 써보면 2분의 1 mv 제곱이었고 플러스 3mg였죠. 3mgh. 근데 여기 mgh 구했네. mgh가 2분의 3 mv 제곱이래요. 그게 3개 있으니까 3. 그 다음에 2분의 3 mv 제곱. 됐죠?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정리를 해보자. 해보면은 3, 3, 9. 근데 여기 하나 더 있네. 2분의 10. 2분의 10. 2분의 10 해볼게. 2분의 10인데. 그래. 2분의 10 쓰자. 2분의 10 mv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보자. 2 지워지고 2 지워지고 m 지워지고 m 지워지고 하면은 결국 그럼 여기서 구한 게 뭐야? v b는 루트 10 v다 라는 거죠. 이게 답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학 파트에서는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4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4번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6번입니다. 6번은 상황을 좀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어요. 6번 보면은 문제 상황 보면은 용철에 원래 길이가 있었단 말입니다. 원래 길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질량 m을 매달면은 평행 위치가 여기래요. 여기 평행 위치가 여기래요. 이 말이 뭐냐? 용철을 매달고 정말 천천히 이제 그 질량을 서서히 대고 있다 보면은 언젠간 용철의 진동도 멈출 거고 물체가 가만히 둥둥 떠 있는 상태가 오겠죠. 왜? 물체는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을 거고 위쪽으로는 탄성력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탄성력과 중력이 서로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은 이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 물체는 가만히 있게 된다라고 해서 평행 위치? 평형 위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문제 상황은 뭐냐? 여기가 평행 위치긴 한데 물체를 이렇게 매다는 상태예요. 원래 용철 길이 이만큼이라고 했죠? 원래 용철 길이 이 상태에서 물체를 매달고 그냥 바로 놔버리는 거야. 바로 놔버리게 되면 아까는 천천히 했을 경우에 물체가 여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지만 얘를 바로 놔버리게 되면 용철은요 평형 위치를 중간 지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동을 하게 돼요. 그럼 이 진동을 했을 때 포인트를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 있을 때 물체가 여기 있을 때에는요 힘의 평형이라고 했어요. 힘의 평형. 다시 말해서 탄성력 F와 그 다음에 중력 mg가 같다라는 거죠.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런 알짜 힘이 물체에게 작용하고 있지 않은 거고 당연히 이 평형 위치에서는 가속도가 몇이겠어요? 가속도가 없죠. 그쵸? 그래서 이때의 가속도는 없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의 그럼 속도는 어떨까? 이때의 속도. 가속도는 빵인 건 알겠어. 그럼 그때의 속도는 어떨까? 자, 보세요. 이 물체가 처음 위치 떨어질 거란 말이야. 떨어질 때에는요, 탄성력이 없죠. 아직 용소에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위쪽으로 작용하는 탄성력이 없어가지고 오로지 중력만 받아요. 중력만 받으니까 아래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럼 당연히 속도가 늘어나겠죠. 늘어나는데, 한 이쯤 왔다라고 봅시다, 이쯤.
이쯤 왔을 때 얘는 아직도 아래쪽으로 R자임을 받습니다. 왜? 중력이 더 크니까. 아직 이만큼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탄성력이 아직 약하단 말이야. 중력과 똑같은 탄성력을 갖고 있지가 않아. 그래서 R자임으로 봤을 때는 아래쪽으로 아직도 힘을 받고 있다. 그래서 쭉 내려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속도 운동을 해요. 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여기 평형 위치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가속도가 없죠. 가속도가 없다라는 거는 그때까지 누적되었던 속도가 가장 빠를 때이다. 가장 빠를 때이다. 그래서 여기 평형 위치에서의 속도가 최대다. 이게 특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특징. 오케이? 아셨죠?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또 내려갈 거야. 진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왜 내려가겠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천천히 이렇게 잡고 내렸으니까 속도를 우리가 무마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얘를 그냥 팍 놔버리다 보니까 평형 위치에서 속도를 갖게 되는 것이고, 속도를 갖고 있으니까 원래 자신이 운동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내려가는 거야. 이제 쭉쭉쭉 내려가는데 탄성력은 점점 커지겠죠. 탄성력은 점점 커지니까 이제 위쪽으로 작용하는 탄성력이 중력보다 강해가지고 얘는 이제부터 감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감속 운동을 하게 돼요. 여기 쭉쭉쭉쭉쭉 내려가다가 이제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은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얘는 뭐 특징이 또 있겠죠. 이 특징 또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 이때의 특징. 가속도가 최대입니다. 가속도가 최대예요. 왜? 탄성력이 가장 커졌을 때니까. 그래서 탄성력 빼기 뭐 중력 했을 때 그때 값이 가장 클 때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봐봐. 여기 맨 처음에 탄성력이 아예 없었죠. 그냥 오로지 중력만 있었죠. 그래서 그때 작용하는 힘이 가장 최대니까. 여기와 여기가 모두 최대니까 그때 가속도가 가장 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여기로 작용하는 지금 R자임 이쪽에서는 중력밖에 없잖아요. 중력밖에 없으니까 이때 작용하는 R자임은 mg겠죠. 그쵸? mg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때 작용하는 R자임은 몇일까? 탄성력은 계속 커질 거예요. 탄성력은 계속 커질 거고 중력은 계속 그대로가 있어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때 작용하는 R자임은요 마이너스 mg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mg. 다시 말해서 탄성력을 쓰게 되면은 탄성력 F는 마이너스 ks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뭐 우리는 교육과정상 그냥 절대값 씌우고 설명하고 있죠. 마이너스 값 그냥 붙이지 않겠어요. 뭐 보건력 고려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ks 이렇게 쓰게 되는데 늘어나는 길이가 2배다. 늘어나는 길이가 2배가 됐기 때문에 이때 탄성력을 EMG 그리고 얘를 K EL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탄성력은 이건데 아래쪽 방향으로 mg가 또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때의 R자 힘을 계산해 보면은 그러니까 얘는 탄성력이다 하고 R자 힘을 계산하게 되면은 EMG 마이너스 mg이기 때문에 그냥 mg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mg가 나온다. 얘는 위쪽 방향으로 mg를 받고 있다. 오케이? 위쪽 방향으로 mg를 받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는 최대야. 하지만 얘가 처음 갖고 있던 이 최대의 속도가 점점 감소한다고 했죠. 점점 감소한 다음에 여기에서 더 이상 더 내려가지 못하고 잠깐 순간적으로 멈춘단 말입니다. 멈추기 때문에 이때의 속도는 없겠죠. 이러한 특징. 이건 뭐 중학교 때 다 배웠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용철 운동에서의 특징이 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볼까요? 기억, 물체를 가만히 놓는 순간부터 용철이 원래의 길이보다 EL0만큼 늘어나.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기 때문에 물체가 갖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포텐셜 에너지를 굳이 나눈다라고 하면은 중력 포텐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탄성력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처음 상태에 분명히 얘는 역학적 에너지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처음 상태 여기서는 왜? 높이가 있으니까. 지구상에 놓여 있고 높이가 있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겠죠. 그것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EL0만큼 늘어나는데
2L 제로만큼 늘어나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만큼 딱 늘어났을 때 속도가 빵이다. 속도가 빵이다. 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순간에 얘 물체는 운동 에너지가 없어요. 운동 에너지가 없다고. 오케이? 근데 분명히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했겠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감소한 양만큼 탄성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겠죠.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기억 맞고, 그다음 니은 용수철 상수는 L0 2mg다. L0분의 2mg다. 용수철 상수를 구하시오. 용수철 상수. 이걸로 가면 되겠네. 여기 탄성력과 중력이 서로 쌤쌤인 구간, 평형 상태, 평형 위치일 때 그때의 알짜임을 써볼게요. 여기 써볼게요. 이제 써보면은 일단 mg는 있고 그 다음에 탄성력 쓰면 되겠죠? 탄성력 k 얼마나 늘어났어? 이때는 L0만큼 늘어났죠? L0만큼 늘어났으니까 그럼 이때 용수철 상수 아유 진짜 좀 공간이 좁아가지고 여기 지우고 땡땡 해서 땡땡땡 용수철 상수 k를 써보면은 k는 뭐 L0분의 mg네. 그래서 일단 땡! 얘는 틀렸네요. 얘는 틀렸고요. 그 다음 디귿 물체의 속력의 최대값. 물체의 속력의 최대값. 이때 얘기하는 거지. 이때 최대값을 쓰시오. 최대값을 쓰시오.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그럼 물체가 처음 갖고 있었던 역학적 에너지 뭐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뭐 여기가 역학적 에너지 빵이다. 뭐 그런 식으로 만약에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속도 갖고 있을 거고 탄성 에너지 갖고 있을 것이고 오케이. 그럼 써볼게요. 그러면은 처음에 포텐셜 에너지를 mgh를 쓸 건데 EmgL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할게요. 이게 역학적 에너지. 처음에 있던 중력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에 도달했을 때에 남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L0만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있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2분의 1 K 늘어나는 길이니까 L0의 제곱.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플러스 2분의 1 여기 잡히나? 여기 안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잡히니까 아래로 내릴게요.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얘를 그럼 어떻게 뭐 구할 수 있겠네. mgL0 지워지고 여기 지워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K값 구했잖아. K값 구했잖아. 얘를 여기다가 쏙 대입하면 되겠죠. 쏙 대입하니까 뭐 다시 쓰게 되면은 mgL0는 여기 2분의 1 L0인데 여기 L0 제곱이니까 L0 남죠? 남고 그 다음에 여기 mg 있으니까 mgL0 오케이?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 됐죠? 그럼 얘 또 지워지겠네. 얘 지워버리면은 여기 2분의 1 mgL0 이렇게 남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지워지겠네. 2분의 1 여기 또 2분의 1 또 지우면은 그럼 이제 또 지워지네. 질량 주시오. 그럼 여기 V만 남죠? 다시 얘기해서 여기 땡땡땡 V는 루트 GL0네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도 틀렸네. 그래서 답은 1번이겠습니다. 6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까지만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거 푼 다음에 그 충격량, 운동량 3점짜리 문제에서 질문이 들어와가지고요. 그 두 문제 풀고 아예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죠. P에서 Q까지 이동했다. Q에서의 속도를 구하시오. 오케이, 구하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될 것 같은데 글쎄 이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굳이 풀어야 되나? 그래요. 봅시다. 얘는 아래쪽으로 EMG를 받고 있겠죠. EMG. 그럼 얘는 아래쪽으로 MG 받고 있겠네. MG. 그럼 이때 전체에 총 작용한 알짜 힘은
mg가 되겠네. mg. 그래서 R자임 F는 mg를 받아서 얘네들이 전부가 움직일 것이다. 얘네들 전부가 움직이려고 하겠죠. 전부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4m이 되겠네. 4ma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때 m 지워지고 여기 m 지워지고 하면은 a는 4분의 1g가 나오겠네요. 가속도 구했어. 근데 문제 상황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원래 움직여야 되는데 얘를 붙잡고 있었대요. 사람이 붙잡고 뭐 F라는 힘을 가했겠죠. 어떠한 힘을 가해가지고 얘를 가만히 있게 할 수 있었는데 뭐 그 힘은 당연히 mg가 되겠습니다. 얘가 이쪽 방향으로 mg라는 힘을 작용하고 있으니까 힘의 평형이 일어나가지고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얘를 놓는 순간 이제 R자임이 mg만큼의 R자임이 작용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할 것입니다. 등가속도 운동. 오케이. 그럼 이때 Q를 지나는 순간에 속도를 구하시오. 뭐야 이거? 끝났네요. 오케이. 가자. 그럼 등가속 공식 쓸게. 뭐 이거를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도 푸실 분은 한번 풀어보세요. 어떻게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러면 나는 EAS는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 속도 없죠? 멈춰 있었던 녀석이니까 이 없고 그 다음에 가속도 구했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쓰게 되면은 그 다음에 4분의 1G 그다음 얼마큼 이동했다고? S만큼 S 그게 V 제곱이죠. 됐네. 그러면은 V는 땡땡땡 해서 V는 G S의 루트.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네, 1번.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그때 얘기했잖아요. 나는 나의 독특한 풀이법을 자랑하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10번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발표하는 걸로 하죠. 오케이? 그래서 한번 금요일 날에 어차피 뭐 그때 나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저 자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 발표시켜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선택 사항이에요. 꼭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사람만 해보라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2점짜리 문제는 일단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충격량, 운동량 5번이랑 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격량이랑 운동량이죠. 그 3점짜리 문제 5번이랑 8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5번부터 보죠. 5번.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환경이 좀 더 점점 열악해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같이 그냥 문제 같이 보면서 풀도록 합시다. 기억. 질량은 B가 A의 3배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나 그래프에 처음을 보시면은요. 운동량을 줘요. 처음에 A와 B의 운동량을 줍니다. 그 운동량의 크기를 P0라고 줬네요. 오케이? P0라고 줬어요. 근데 A는 3V1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A. 그럼 A의 질량이 있겠죠? MA가 얘는 지금 3V1로 움직였고 3V로 움직였고 그 다음에 B 녀석은 MB라는 녀석은 몇으로 움직였어? B로 움직였네. V로 움직였다. 오케이. 그럼 이걸 가지고 질량비 구할 수 있죠? 질량비 구하면은 뭐야? MB라는 녀석은 3MA네요.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질량은 B가 A의 3배이다.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B와 C가 충돌한 후 B와 C가 충돌을 하나요? 충돌한 후 뭐 C의 속력은 V0다. 아니 V다. V다라는 건데 보자. 이거는 먼저 그 다음 그래프를 볼게요. 그 나번에 델타 T0만큼 한번 충돌을 하잖아요. 충돌을 했을 때 A의 운동량이 빵이 되네요. A의 운동량이 빵이 돼. 왜 그럴까? 운동량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죠. 운동량의 변화는 뭐라고 했죠? 다시 충격량이라는 것은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A의 운동량 변화량이 좀 빵이 됐다라는 것은 이 변화량이 P0라는 거죠. 오케이? P0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이라는 것은요,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예요. 서로 다른 뭐 충격량이 뭐 제공될 수는 없는 거고요. 서로 충돌을 하게 되면 똑같은 충격량을 주고받겠죠. 다만 그 주고받는 힘의 방향만 다를 뿐이지. 왜? 작용과 반작용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B도 P0만큼 운동량 변화가 생겨야 될 겁니다. 근데 A는 감소한 거죠. 얘는 지금 얘를 잃었단 말이에요. 잃었으니까 B는 그만큼 얻어야 되겠죠. 얻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쓸까? 뭐 P, B. PB는 이 P0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린 이걸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C랑 충돌을 하겠죠. B는 이제 C랑 충돌을 할 건데 B의 운동량 변화량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2분의 1 P0네요. 2분의 1 P0. 자, 충돌을 했어. 이만큼 갖고 있었는데 충돌한 B 프라임을 보니까 2분의 1 P0래요. 오케이? 그러면은 충돌을 했다라는 것은 충격량을 주고받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델타 P다라고 얘기했으니까 P 프라임 빼기 P 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은 계산해봐. 몇 나와? 2분의 1 빼기 2분의 4 그러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P0만큼 운동량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죠. 감소했으니까. 뭐 아까도 이거 우리 크기를 얘기했으니까 이거 제가 마이너스 표시를 안 한 건데 뭐 대충 알아두시겠죠? 그렇죠? A는 감소를 한 것이고 B는 얻은 거야. 그리고 지금 B는 감소했다고. 운동량이 감소했다. 그럼 당연히 C라는 녀석은 이만큼의 운동량을 가져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C라는 녀석 PC의 충돌 후의 운동량은 2분의 3 P0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B와 C가 충돌한 후 C의 속력은 V다 라고 줬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써보면 되겠죠. B의 질량 줬나? B의 질량 B와 C의 질량은 서로 같다. B와 C의 질량은 서로 같다. M이라고 합시다. M, V, C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애초에 여기서 줬잖아. 여기서 P0를 쓸 때에는 B의 질량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MV P0는 MV였다고. 그럼 여기다가 그냥 쑥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다시 뭐 없냐? 그래. 이 녀석을 여기다 대입하겠다고요. 대입해서 써보면은 2분의 3 MV네. 그러면은 여기 M 지워지고 그럼 VC는 2분의 3V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 틀렸네.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틀렸고 그 다음 디귿 A가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C가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의 2분의 3배이다. 그걸 묻는 거네. A와 B가 충돌했을 때, 그 다음에 B와 C가 충돌했을 때를 계산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충격량이라고 함은 충격량은 결국 F 델타 T죠. 여기도 F 델타 T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 충격력. 얘는 충돌 시간. 근데 이렇게 됐는데 얘에서의 이 델타 T는 델타 T0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델타 T0래. 시간을 줬고요. 그 다음에 B와 C가 충돌했을 때에는 얘를 2분의 3이라고 하네요. 2분의 3으로 바꿀게요. 그냥 다시 쓸게. 얘는 F A B 그 다음에 델타 T0 그 다음에 얘는 F B C 델타 2분의 3 델타 T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됐죠? 그러면은 평균 힘의 크기는 C가 2분의 3배이다. 얘네 둘을 비교하면 되는 거네. 얘네들을 비교해보자. 비교해볼까? 그럼 여기다 쓸게요. 여기 쭉 옮겨서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 F, A, B, 델타 T0가 P0죠. 근데 F, B, C 그 다음에 2분의 3 델타 T0는 크기만 따지면 되겠죠? 2분의 3 P0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딱 지워지고 하면은 똑같네. F
AB는 델타 T0분의 P0일 거고 얘도 2분의 3, 2분의 3 다 지워지니까 똑같네. 똑같네. 충격량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인가? 답은 이렇게 1번이 되는 겁니다. 5번 해결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8번입니다. 8번 뭐 이거는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뭐 어쨌건 해보도록 하죠. 네, 좀 그래프 다를 보시면은요. 그래프 다의 힘, 시간 그래프를 줬죠. 힘, 시간 그래프 줬다라는 거는 힘, 시간 F 곱하기 T. 이거 뭐라고 했죠? 얘는 이거 충격량이라고. 충격량. 그리고 이 충격량 뭐라고?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운동량의 변화량. 그 다음에 A가 충돌을 한 다음에 A와 B가 같이 움직인대요. 같이 뭉쳐서 움직인대요. 그럼 동일한 속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동일한 속도를 갖고 있다. 그럼 그걸 따져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B에 대해서 식을 써보겠습니다. B에 대해서. B의 운동 상태. 처음에는 멈춰 있었죠. 멈춰 있었다가 갑자기 어떠한 속도로 움직일 거야. 어떠한 속도로. 근데 그때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몇이었냐. 그래프로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프로 줬으니까 이때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5분의 3mv라는 값인데 라는 값인데 근데 얘가 이제 운동량이 변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중 빼기 처음이죠. 나중 빼기 처음. 근데 지금 B의 질량은 3m이고 그때의 속도가 뭔지 몰라. 아직 뭔지 모르니까 뭐 V0라고 쓰겠습니다. V0. 그 다음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처음 없죠?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계산해 보면은 이때 V0 값이 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V0 값이 3 지워지고 3 지워지고 M 지워지고 M 지워지니까 5분의 1 V라는 값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A에 대해 쓰는 거야. A에서 쓰면은 A는 똑같은 충격량을 받을 겁니다. 다만 방향이 반대겠죠. 오케이? 다만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얘는 뭐 속도가 감소를 할 거예요. 그럼 그때 뭐 충격량을 따질 수 있겠죠? 뭐 만약에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써보자. 나중 빼기 처음. 나중이니까 속도가 동일해야 되겠죠? 근데 A의 질량이 M이네. 그럼 M, V, 0라는 값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빼기 그럼 처음 속도. 처음 속도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이 구간에서 마찰력을 받아요. 마찰력을 받아서 속도가 변할 거란 말입니다. 속도가 변할 거니까 그때의 속도는 V가 아니겠죠. 그렇죠? V가 아닐 거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까? 얘는 V 그냥 뭐라고 쓸까? V1이라고 할게요. V1. 뭐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제 또 구할 수 있겠죠. 대입을 해봐. 대입하면은 5분의 MV 5분의 MV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여기 MV1. 그럼 얘를 뭐 일로 쭉 넘기고 얘를 쭉 넘기면은 얘는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니까 이제 플러스가 돼서 5분의 4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1은 5분의 4 V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A가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 질량 M인 A가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 그때의 A의 속도가 V는 5분의 4 V라는 거예요. 5분의 4 V. 그러면은 이 구간을 가는 동안 속도가 얼마큼 변했어? 5분의 1만큼 변했다는 거죠. 5분의 1. 5분의 1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변했으니까 이때 가속도 몇이라고? A는 마이너스 5분의 1 미터 퍼 세크 뭐 제곱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5분의 1 미터 퍼 세크 제곱? 미터 퍼 세크 제곱? 글쎄 뭐 시간은 정해진 게 없으니까 뭐 이렇게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때 받은 마찰력의 값이 뭐냐? 마찰력의 크기가 뭐냐? 그걸 구하라고 하네요. 마찰력의 값. 그럼 끝난 거잖아. 끝난 거네? 끝났으니까 그냥 쓸게요. 마찰력의 값을 쓰라고 하는데 뭐 n분의 m a인데 5분의 뭔가 이상한데?
그렇죠. 여기 단위를 제가 함부로 쓸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큰 이유가 있었네. 그렇죠. A를 이렇게 구하면 안 되죠. A 이렇게 구하지 말고 다시 할게요. 어쨌건 지금 속도 변화가 있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가속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가속도로 표현해보자. 그럼 당연히 삼국식을 쓸게요. EAS는 나중 빼기 처음. 아니지. 나중 빼기 처음. 나중 빼기 처음 하면은 얘 25분의 16V 제곱 빼기죠. 빼기 그다음에 V 제곱이죠. V 제곱이니까 25분의 25V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5분의 9 V 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얘를 이제 넘길 수 있겠죠? 넘기자. 넘기면은 잠깐 지금 저는요 가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넘기지 않겠습니다. 넘기지 않고 그냥 쓸게요. 그러면은 A라는 값은 여기다 쓸게. A라는 값은 2 내려가죠? 2 내려가니까 50인데 그래 50분의 그 다음에 S도 내려가야 되겠네. S도 50S 분의 9V 제곱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붙는다라는 거는 지금 마찰력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속도가 가해지고 있다.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F 쓰면 되죠? F는 MA다. 그럼 그때 얘의 크기는 50S 분의 M 그러면 M이니까 M 9MV 제곱. 오케이, 됐겠네. 그럼 답은 1번이네요. 오케이,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다. 계속 핵심은 이거인 것 같아요.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다. 운동량 변화량이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한 게 있었는데 여기서 충격량은 작용과 반작용 관계다. 네, 그래요. 우린 끝났어요. 작용과 반작용 관계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문제 풀어봤고요. 역학식 에너지 2점짜리 문제 몇 문제밖에 안 풀어봤지만 물어볼 게 있으면은요 얼마든지 댓글 달아주시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또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마지막으로 3점짜리 문제 풀고 우리 금요일 날에 만나도록 하죠.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